사무감사는 국제문화국을 시작으로 24일 복지국, 25일 환경국, 28일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국제교류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그리고 29일 송탄출장소,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안종출장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 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제문화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도탐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국제문화국 국장 최승화. 네, 앉으십시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그럼 지금부터 국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일반 현황 및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문화국장 최승화입니다.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 한미국제교류 과장입니다.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종호 관광과장입니다.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국제문화국은 부서별 공통요구자료 각 19건, 부서별 요구자료 총 37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요구된 감사자료 중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9쪽 국제문화국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국제교류과 소관으로 23쪽 소통과 연대를 통한 한미 공영 기반 강화입니다. 우리 시인은 해외 미군기지 중 가장 큰 규모인 캠프 험프리스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 도시로서 주한미군 평택시대라는 타이틀에 부합하고자 심화된 소통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지휘관 간담회, 워킹그룹 회의, 주한미군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등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7일부터 18일 이틀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라는 슬로건으로 평택시와 주한미군이 상생 공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제2회 평택 국제평화 안보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이전 관련 역사 자료를 문화예술과에서 준비 중인 평택박물관 개관에 맞춰 시민들에게 공개하고자 더 많은 자료 수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함께 즐기는 한미 우호 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한미 우호 증진과 상호 교류를 통해 이해의 틀을 넓히고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 추진 중인 군 네이버 사업은 2022년 국비 확보 추진 노력으로 국비 4억 5천을 추가 확보하여 전체 15개 사업에 총 18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한미군 우정의 날 등 8개 사업은 완료, 찾아가는 음악회 등 7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발전적 관계 정립과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조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안정되어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우호 교류도시 몽골 토부 아이막 및 크로아티아 플라시,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주 등을 방문하여 교류도시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10월 평택시 크로아티아 세계 문화주관에 플라시 대표단 초청, 11월 평택시 도서관과 몽골 토부 아이막 도립도서관 직원연수 실시 등 우호 교류도시와의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국가 도시와의 적극적인 교류 추진과 각 우호 교류 도시의 특성에 걸맞는 교류 사업 발굴로 글로벌 도시로서의 평택시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6조 군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정당 보상 추진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소음 보상법을 근거로 올해 8월 말 약 4만 5천 명의 주민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급 120여 억 원이 최초로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보상 대상지 범위 확대 및 감액 기준 삭제 등을 위해 군지역 소속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여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국방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소음 피해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4조 문화로 풍요로운 명품 도시 조성입니다. 2020년 4월에 출범한 재단법인 평택시 문화재단에 추정금 6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우수한 공연, 전시, 축제 추진과 예술인 활동 기반 조성 및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 갈등 해소 등 시민 문화 수요 충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평택 문화원을 통해 평택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웃다리 문화촌 명소화 추진 등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사업과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5조 일상에서 다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시민들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록 페스티벌, 스마트 영상제 등 지역 축제를 비롯한 기획 공연, 시민 제안 사업, 공모 사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맞은 예술인 및 문화유통업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역사 문화자원 발굴입니다. 유형 문화재 및 전통 사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사업으로 전통 문화유산 보존과 진흥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7조 지역 문화자원 활성화 및 종교단체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지역의 무형문화재 활성화 사업과 다양한 지역문화자원 활용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지역 종교단체와의 시정협력을 통해 종교문화 예술 향유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8조 지속 가능한 문화 기반 시설 조성입니다. 가칭 평화예술의 전당은 2022년 11월 8일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2023년 실시 설계 완료 및 본 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팽성읍 신대리에 건립 예정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평택박물관 건립 사업은 2022년 10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23년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시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시민의 휴식처가 될 평택박물관 건립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문화국 책자 2권 관광과 소관입니다. 4쪽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사업 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에서 지난 3월 보상협의회를 착수하여 8월 말 기준 63.5% 협의 완료하였으며 미협의자는 본 재결을 통해 2023년 토지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관광단지 핵심시설 도입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건축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4년 국비 반영,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보상 절차 진행 및 핵심시설 도입,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관광명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팽성 관광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 안정리와 객사의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관광특구 지정 종합계획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 명 집계, 휴양 오락시설 도입 등 용역 결과로 나온 보완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6쪽 야간 테마공원 빛의 산책 조성입니다. 평택시만의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을 통해 내리 관광지 체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야간 테마공원 빛의 산책 조성 사업은 올해 10월 내리 관광지 잔디광장 언덕에 1단계 미디어 광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팽성읍 도깨비터 설화를 모티브로 한 미디어 아트 콘텐츠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향후 차별화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2단계 실감형 미디어 체험 공간의 조성을 검토하고 자체 캐릭터 상품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내리 관광지를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평택시 대표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7조 시민과 함께하는 관광 홍보 콘텐츠 개발입니다. 관광과에서는 관광 자원이 부족한 평택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전 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평택 8경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평택 8경을 관광 홍보 거점지로 활용하여 스탬프 투어, 사진 공모전, 관광 홍보물 제작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파생 상품을 개발 및 추진하였으며 향후 평택 8경 홍보 영상과 8경 지도를 제작하고 평택 네컷 사진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MZ 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광 홍보와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
대표 축제 평택 한가락 페스타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평택의 전통문화 유산인 농악과 민요를 확장하여 퓨전 국악을 주제로 대표 축제 한가락 페스타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기획단과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인기 국악밴드와 시민합동 퍼포먼스를 기획하는 등 평택만의 특색과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메인 콘텐츠의 대중성이 부족한 점, 소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한 점 등 운영 전반에 걸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축제 평가 보고회 및 지역단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한가락 페스타를 평택시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78쪽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입니다.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해 남부 3개소, 북부 2개소, 서부 7개소 등 총 12개 사업에 총 3,9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배다리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개별 추진 중이던 생활문화센터와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복합화하여 죽백동 일원에 9,100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 중으로 작년 10월 타당성 조사용을 착수하여 금년 12월 완료 예정이고 202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사업은 145억을 투입하여 평택시 신대리 일원에 야구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3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 후 2024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은 진이면 하북리 일원에 1,300억을 투입하여 전체 15만 8,549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완료하였고 금년 5월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 완료 예정으로 내년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홍원리 일원에 26억을 투입하여 1,172평 부지에 실내 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며 금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였고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2023년 내 공사 추진 및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안중레포츠 공원 확대 조성입니다. 1단계 시설 개선 공사는 안중레포츠 공원 진입로 확장, 주차장 110면 확충 등 38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491억 원을 투입하여 11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체육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공사 완공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신대 레포츠공원 확장 공사, 2층 게이트볼장 건립 등 7개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91쪽 시민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환경 개선과 편익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5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체육시설 및 수영장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체육시설 697개소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15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92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체계적 육성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스포츠를 통한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생활체육 프로그램 대상자와 운영기간을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취약계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혜자 확대, 지 스포츠클럽 종목 및 참여인 확대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학교 운동부 지원, 공공체육시설, 수영교실 운영, 우수선수 및 지도자 지원, 직장 운동부 육성을 통해 엘리트 체육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186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조기 반환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시 반환 예정 공여지는 CPX 훈련장 8만 3천 평, 소총 사격장 1만 2천 평으로 CPX 훈련장 등 공여구역 조기 반환을 위해 20년 7월 국방부의 소파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21년 9월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조례 제정, 11월에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2년 2월과 7월 미 7공군 및 8군 사령부의 조기 반환 협조 요청, 현재 소파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반환 협상 마무리와 소파 환경분과위원회의 환경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반환 공여지 토지 매입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주민 편익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미군기지 경계 3km 이내 주변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변 환경 개선 등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조 1,102억 원 중 98.5%인 1조 939억 원을 투입하여 10개 분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2년에는 주민수건 사업인 팽성대교 확장공사, 도시계획 시설 사업인 신장동 5개 노선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으로 2개 분야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3년에는 송북동 등 아파트 7개소의 방음시설 설치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편익시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189쪽입니다. 신장동 5개 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뉴타운 해제 이후 슬럼화되고 있는 신장동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총 사업비 876억 원을 투입하여 고덕 신도시와 연결되는 총 연장 2.1km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2022년 7월 전 구간 도로 개설을 완공 개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입니다.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55억 9천만 원으로 금년도까지 국비 590억을 투입하였으며 내년에는 시비 65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 및 공공시설 등 총 7,306개소의 방음시설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서탄면, 진이면, 신장이동, 지산동 등 잔여지역과 아파트 6개소를 포함한 1243세대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송북동 및 팽성읍 지역 아파트 7개소 1218세대를 대상으로 방음 사업을 추진하여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 저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원하는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39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보면 굿네이버 교류단 해가지고 사업 내용에 지금 이게 한미 참가자들이 함께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것 같은데 문화체험 추진 실적해서 앙금 플라워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뭐 쭉 있어요. 태권도 배우기. 그런데 제가 그 네이버 교류단하고 이제 한 두세 번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게 그 총평회에서
평가 그 성과가 좋아서 이렇게 간 건지 제가 보기에는 농업농촌 같이 연계하면 굉장히 좋았던 사례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지금 다 기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던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은 아직은 저도 그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제출된 자료에 명시된 뭐 앙금 플라워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이런 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굿네이버 교류단 이 프로그램이 지금 몇 년 차죠?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요.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평택은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미가 들어가는 모든 행사에는 뭐 K-팝이라든지 태권도 이런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근데 평택시에서 이루어지고는 행사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가 아니고 그러면 평택 지역에 맞는 평택을 홍보하고 평택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셔야지 중앙부처에서 하는 프로그램 따라가다가는 평택만의 특색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교류재단하고 검토를 해서 그 반영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행감장을 이제 저도 처음 들어오면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었던 부분은 평택이라는 부분을 놓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평택시에서 이루어지고는 감사이기 때문에 우선 모든 업체가 평택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행정 편의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간습적으로 해오던 업체들한테 그냥 계속 행사를 주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굿네이버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쉬운 프로그램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 축제성이 아니고 평택을 알리는 건데 가장 기본인 도농이 함께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 자체는 고민을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는 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내년 행감장에서 이런 얘기가 똑같이 반복된다고 하면 일을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우수하게 그 함께할 수 있는 농가도 많고 현장도 많습니다. 평택이 대표적인 게 지금 농산물이 뭐가 있죠? 슈퍼오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슈퍼오닝은 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이 서탄에 그 큰 단지들이 있어가지고 가채류, 엽채류도 있고 화훼를 하는 농가들도 있고 저는 꽃꽂이보다는 화훼를 하는 농가들을 방문해서 현장 이야기를 듣고 그 꽃을 가지고 꽃꽂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병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페이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친선 문화한마당하고 한미친선 한마음축제 제가 이제 그 개찰 조서를 좀 받아봤어요. 개찰 조서를 받아봤는데 2021년도 지금 이제 붐컴이나 죄송합니다. 업체들이 이제 입찰을 해서 그 갖고 온 걸 보면 입찰 가격이 불과 10만 원, 2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선이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왔겠지만 이거 입찰을 전체 입찰로 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 입찰을 하시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한이라는 건 지역 제한을 말씀하시는 지역 제한을요. 네네. 이 지역에서 하는 행사인데 제한 입찰로 처음에 접근을 했다가 뭐 들어올 대상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게 입찰을 열어놓을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왜 전체를 열어놓고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전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1년도에 폐업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따가 다시 그 관련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2020년, 21년도는 코로나로 우리 평택시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어려웠는데 그런 데서 조금 애민의 마음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 기존의 전체 열었던 입찰도 제한 입찰로 다가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택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평택 시민과 평택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에 우선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 충분히 제한 입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글쎄 제가 이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선 그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전국 제한 전국으로 풀어놨느냐 아니면 도내 제한을 하느냐 이거를 어느 정도 규정으로 묶어놓은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묶는 이제 거를 그러면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그 지방계약법에 보면 그 지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뭐 금액이 있습니다. 뭐 5억 이하는 경기도 뭐 이건 1억이에요. 아니 그러게 이제 제한이 돼 있는데 1억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업체는 둘 다 이제 여기 경기도권이 아니에요. 예, 다 경기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행사를 하고 올해도 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올해도 저희 업체가 평택 지역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우리 한미 축제나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가나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44페이지. 조치 결과 뭐 검토하도록 하겠음 홍보 실시 이렇게 했는데 공중파 등 방송 홍보를 극대화하기 바란다라고 먼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선행이 됐습니까? 우선 저희가 올해 열리는 포럼하고 관련해서는 우선 그 확장성도 좀 필요하고 지난해에 못했던 부족했던 분이 있어서 올해는 이제 YTN하고 전격 계약을 해서 포럼 한 달 전부터 스팟 광고 또 그 외에 DMB나 라디오까지 다 광고를 실어서 보냈습니다. 네, 그게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였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 효과는 체감을 하시나요? 공중파 방송 홍보를 한 거에 대해서? 우선 뭐 대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그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아무래도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글쎄 아직 그 저희 평택시 포럼이 대외적으로 그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흡한 부분이 뭐 어떤 부분에 미흡하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서울 그 포럼 열리는 주변 지역에까지 그 계시대의 현수막까지 걸고 했는데 글쎄 그 유명세가 덜해서 그런지 서울 시민들은 아직까지는 관심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셨을 때 그 뭐 피드백된 사연들은 뭐 그 사항들은 좀 있으신가요? 이게 계속 이렇게 그 다양한 매체 공중파를 통해서 이거를 홍보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셨어요? 아니면은 이거를 보완해서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셨나요? 네, 우선 그 보완해서 하게 되면 제 판단으로는 지역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확장성이 좀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그 좀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파하고 저희 지역 홍보하고 몇 대 몇으로 지금 놓고 보시는 거예요? 홍보를? 글쎄 그거는 뭐 명확히 이제 뭐 몇 대 몇으로 이제 하기는 조금 그 어려운 점이 있고 계획선에서 서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서 홍보하는 기준을 만약에 8이라고 하면 왜 공중파에서 하는 걸 2, 그러다가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자리를 잡으면 공중파를 3, 지방을 7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셔야지 무작정 요구사항에 있어서 공중파 홍보를 하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한마디에 접근을 하시는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결과치를 놓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무작정 공중파를 해야 된다는 접근에 의해서 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기 85페이지를 보시면 주한미군 아카이브 구축 사업 기록물 수집 시 구술 자료도 수집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해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이게 자료가 수집이 된 상태입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카이브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그 나라 기록관이라고 이제 성남 분당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행정 기록물 그 행정 문서죠. 279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해군 기지에서 사진을 한 200여 점, 그다음에 험프리스 기지에서 기지 시설 관련 앨범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사진 63점 해갖고 한 510여 점 이상 올해는 수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예상했던 그 수집 양의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는 거죠? 510점이면? 글쎄 이제 그 뭐 정확히 파악은 어렵겠지만 저희가 이제 민간 영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 자료 자체도 이것이 그 진짜 우리가 보관하고 보존해야 될 기록물인지 거기에도 그 상당히 열악한 게 좀 있고 해서 어쨌든 한계가 좀 있긴 있지만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에요, 과장님. 자, 한계가 있다는 거는 그 한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어떤 안이 서야 되는데 지금 그 안이 안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우선은 이제 그 아카이브 사업에 저희가 연계되어 있는 이제 부서가 저희 말고도 총무과라든가 또 이제 다른 그 박물관 팀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하긴 하는데 글쎄 큰 폭의 확장성은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중간에 그러면은 이거를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선은 그 박물관이 저희가 완성되는 시기가 그 한 이제 몇 년, 2, 3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완성이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저희도 이제 업무 관계를 뭐 이관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그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답이 너무 책임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완성 시기가 이제 박물관 완성 시기가 2, 3년인데 지금 이제 용역에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510여 점이 맨 처음에 기획했던 거에 몇 %냐고 여쭤봤는데 그 부분도 지금 그냥 얼버무리시고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럼 이게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도 지금 없으시고 총체적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난관이네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모은 게 한 2,800여 점하고 해서 금년도 500점하고 한 3,300여 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추려질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추려놓고 추려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처음에 기획했던 거에서는 이 3,300여 점이 몇 %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한 60%는 됩니까? 제가 볼 때는 60%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최대한 이거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이게 지금 그래도 준비 시기가 한 2, 3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2, 3년 돼서 최선을 다해서 모인 게 3,300여 점인데 510여 점이 더해져서
근데 앞으로 나머지는 지금보다 더 힘들 거란 말이에요. 준비하는 단계가. 그렇죠? 이제 우선은 그 민간 영역 외에도 저희가 볼 때는 저희 그 지역에 지역 언론사에도 그 다소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기타 그 외에도 좀 더 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적극적인 노력에 하나의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다 보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홍보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로 뭐 이관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소장품이나 아니면은 언론사에서 갖고 있던 어떤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시는 게 이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군소음 보상권 관련해서는 전액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기 때문에 뭐 지난 그 추경 때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뭐 그때 말씀하신 게 10위도 아니고 국비인데 안 줄 이유 없고 빠른 시기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믿고요. 그다음에 4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물품 2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 계약 내역 현황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 21년도는 평택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평택뿐만이 아니 전국이. 그런데 업체 현황을 쭉 보면 21년 용역을 보면 지금 외부 용역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부터 제가 쭉 해서 어디까지 봤냐면 전체를 봤는데 지금 이것만 단순히 이제 46페이지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웬만한 거는 평택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평택에서 할 수 없어서 외부에 이거는 수의 계약인데 외부 업체에 주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관행적으로 이 업체가 19년도, 20년도 쭉 해왔기 때문에 이 업체에다 줬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시면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기인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와 관계된 그 업체는 평택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요. 전광판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광판 유지 보수가 지금 평택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의원님 제가 볼 때 이 포트론이라는 회사에서 전광판을 설치한 회사 같습니다. 네네. 그 설치한 회사한테 이제 유지보수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설치는 예. 우리 평택에 그 기준이 되는 업체가 없어서 줄 수 있지만 하자 보수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평택시에 있는 업체에다 먼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거를 진행을 못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같은 경우에도 이거 평택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까랑 똑같은 관점이에요. 한 업체에다가 계속 밀어주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너도 나도 없이 다 힘들 시기에 이 업체들한테 100만 원, 200만 원 보상금 주는 것보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문화예술가로
자, 문화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제가 페이지를 짚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비대면으로 행사 진행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꼭 비대면으로까지 이렇게 다 했었어야 되는지,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예산 차이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선은 저는 이제 접근한 게 대면보다 비대면으로 했을 때 예산이 조금 그래도 많이 줄여지지 않았을까.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진행을 했을 텐데 비대면으로 왜 이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는지, 소사벌 단오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소사벌 단오제. 예, 소사볼 단오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관내 5개 거점에 그 시민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좀 이렇게 마련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와서 뭐 소원문 써서 이렇게 단다든지 가족들 간에 어떤 그런 뭐 내용을 써가지고 이렇게 단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좀 기획을 했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비대면으로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체험 키트를 이제 신청자분들한테 이제 보내줘서 그분들이 그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했고요. 예, 보통 소사벌 단오제 같은 경우는 보통 단오가 5월에서 7월 정도에 이제 저희가 행사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단오 날이 음력 5월 5일입니다. 보통 이제 단오라고 하면은 뭘 기리기 위해서 단오 축제를 우리가 하는 거죠? 단오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 띄고 단오 떡을 해서 먹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고 모내기 끝나고 나서 풍년을 기원하는 게 단오 축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했는데 굳이 창포물에 머리 감기 같은 것들을 비대면으로 하셨을 리도 없고 뭐 떡을 나눠주셨을 리도 없고 지금 그 단오를 기리는 행사가 정말 나와서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비대면으로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돼요. 당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시민들께서 이제 외출이라든지 어떤 행사에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간접적으로라도 행사의 어떤 기회를 좀 마련하고 또 저희가 체험 키트라든지 이런 거를 나눠드리면서 그분들이 비대면이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라도 간접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고자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치는 나왔나요? 끝나고 나셔서 사후에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은 예, 그거는 이제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한 행사고요. 저희가 네. 이제 정산 결과는 따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행사를 한번 치르고 났을 때는 성과표라든지 결과표 같은 거를 작성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만족도는 이게 어느 정도 비대면으로 했을 때 나왔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준비하지 못해서요. 제가 다시 준비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비대면으로 굳이 해야 되지 않아도 될 행사들이 조금 많아요. 문화예술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힘들고 이런 부분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하셨다라고 하면 그냥 뭐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가족 스마트 영상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거는 그래도 조금 반응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이라는 그 주제가 공간이 뭐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난 노을 동요제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잠시 해주시겠어요? 예, 그 비대면 행사라고 그래서 특별히 그 대면 행사하고 다뤘던 점은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관객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객은 없었지만 무대 설치라든지 무대 운영 그다음에 어떤 음향이라든지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진 등은 대면 행사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게 준비를 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 내지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런 행사 모든 행사라든지 축제가 중지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업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행사를 비대면이라도 좀 하면서 물론 이제 비대면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행사에 어떤 즐거움을 드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또 다른 간접적인 효과로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라도 저희가 행사를 그렇게 개최했습니다. 과장님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서 직접적으로 돈을 못 드리니까 우회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축제를 할 때는 축제의 목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축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공연이나 아니면은 그 축제로 인해서 평택 시민이 행복하고 공연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공연할 수 있는 장소나 어떤 공간을 열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거기 목적성에 그분들의 어려움이 우선시되면은 이거는 목적을 잃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평택대 음악관에서 비대면으로 가족 캠핑 스마트 영상제 하신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1년, 22년 둘 다 하셨어요. 21년에 비대면으로 1억 8천을 쓰셨고 22년에는 대면으로 해서 1억 8천을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1억 8천에 여기 출품된 영상 그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선정된 영상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선정은 저희가 그 영화 감독하시는 그 전문가 감독분들을 멘토링을 해서 그분들이 심사에 참여하게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스마트 영상제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그분들이 별도로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동영상을 탑재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나 그쪽에 참여했던 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지금 오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만 보시면 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이거는 그분 몇몇들만 여기 지금 참여한 인원이 4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 8천에 400명이 참여를 하셨어요. 이 중에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선정돼서 출품된 영상을 가지고 분명히 뭐 어떤 순위가 정해졌을 텐데 이분들이 외에는 이거 아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평택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고 이런 영상이 있고 이거를 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목적이었을 텐데 가족 간의 뭐 친밀감은 당연한 거고 그럼 이 행사를 하고 났을 때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떤 나온 결과물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다음에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걸 보면서 아 평택시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내지는 아 참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평택에서 다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 몇 번 들어가 보셨어요?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그 이제 출품돼서 선정된 작품도 좀 보고는 했는데요. 그게 물론 뭐 저희들이 이제 홍보가 좀 부족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스마트 영상제라는 이제 키워드를 해서 들어가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오픈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찾아 들어가시면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400명이 참여를 한 행사가 그분들만 알 수 있느냐 아니면 시민들 전체한테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도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기존에 이제 수상 작품이라든지 참여했던 작품이라든지 이런 건 전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좀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가 1년 총 문화공연하고 행사가 몇 개나 되죠? 정기 공연 빼고. 그 숫자는 제가 다시 계산을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너무 많아서 정기 공연 빼고도 너무 많아서 과장님이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문화공연 행사가
199개가 되더라고요. 1년에 정기 공연 빼고. 상당한 겁니다. 1년 365일 중에서 토요일은 거의 행사가 뭐 하루에도 몇 개씩 있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평택이 문화가 없다,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대표성을 띈 어떤 공연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과별로 서로 업무 협조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루에도 몇 개씩 공연들이 이루어지고요. 어떤 축제는 시간대에만 비슷해가지고 같이 열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평택의 인구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공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갈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이 돼 있는데, 어떤 축제나 공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배분도 필요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이거 추진을 하셔야지, 양이 많은 건 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2년 우선은 이제 22년 거는 저희가 뭐 지금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23년 정말 계획성 있는 행사하고 축제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기 공연 빼고 199개면 축제가 문화예술가가 7개고요. 행사가 40개고 정기 공연을 하는 데만 해도 9군데예요. 그러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거를 한 과장님이 다 돌기에는 제가 저 과장님이 집에 들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도 전 궁금해요,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면서도 제가 조금 질의를 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행사가 너무 많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라는 거는 이유가 되지만,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 공연을 비대면으로 했습니다는 그 어떤 설명으로도 답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캠핑 스마트 영상제는 4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한 인원이 400명이 최대치였습니까? 아니면은 이보다 더 참여를 해도 가능한 행사였습니까? 그 행사 취지 자체가 가족 캠핑을 하면서 그 가족 간의 어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영상을 만드는 게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정된 공간에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도 관리라든지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그 운영이라든지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한 100가족 정도로 제한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인원은 한 400명 정도로 거의 평균적으로 그 정도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인원 대비. 근데 이거는 인원 대비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획하고 스마트 영상제라는 건 또 특수한 기술도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1억 8천 중에서 제일 많이 그 집행된 예산 항목이 어떤 부분입니까? 거기 이제 모이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뭐 공연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운영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은 어떤 체험이었죠? 그 안에서 이제 캠핑을 하는 체험, 그러니까 캠핑을 하면서 이제 소소한 가족들 간의 어떤 그런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사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또 이제 공연도 좀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 공연을 이제 방송으로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년에도 있나요? 예, 일단 내년 예산에는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거 저기 행정사무감사 오늘 이제 끝나고 나시면 이거에 대한 성과표를 좀 갖고 계시죠? 예, 그건 준비해서 네네.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과표를 좀 주십시오. 자, 우선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리과가 지금 한미 국제교류과, 문화예술과 일단 이렇게 2개씩 이렇게 하는 거로 해서 지나고 난 뒤에도 과에 좀 빠진 게 있으면 제 질문을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최승화 국장님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국제문화 명평의 도시로서 이상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많이 애쓰셨을 텐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국제문화국의 작년 예산에 비해서 0.8%가 증감이 되었더라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리 국제문화 도시로서의 이제는 100만의 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시민이 직접 문화예술 향유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8%를 증감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많이 애는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산이라는 게 이제 그 한정된 예산에서 그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국별로 예산을 이제 배분을 해줍니다. 배분을 해주는데 이제 그 배분된 예산 안에서 이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 이제 국제문화국만 뭐 예산을 다 갖다 쓸 수 없으니 그거는 분배된 예산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국별로. 예. 네, 저희 국제문화국에 보니 많은 뭐 축제와 행사 사업들을 하였습니다. 검토해 보니 방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많은 행사와 축제와 공연을 했는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속속들이 체감을 하였는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제가 대안으로 좀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아트 트럭으로 인해서 콘서트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트 트럭의 그 장점을 보면은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있는데 굉장히 용이하다. 물론 중고등학교 또한 대학교, 어린이, 유치원 등 각각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들이 주관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들의 어떤 스트레스나 그러한 문화를 더욱더 그들이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 평택에서는 좋을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광장이나 공원, 마을 이러한 곳으로도 찾아갈 수가 있고 또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미 우호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트 트럭을 위해서도 직접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책은 굉장히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하고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아트 트럭이라는 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기라든지 설비를 직접 트럭에 싣고 가서 현장에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네, 그 용인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보니까는 이거를 여름에 한 밤에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광장이나 이러한 그 공연 광장이나 또한 이런 공원에 가서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어떤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토론회도 하고 북콘서트하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평택시만의 그 아트 트럭을 제작을 해서 신청도 받고 지금 제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데 좀 더 접근성이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 시작한다면 어떠신지. 그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용인 문화재단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검토해서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아트 트럭과 같은 이제 개념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 버스킹을 할 수 있는 트럭을 좀 임차하고자 예산을 8,500만 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킹 트럭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거의 이제 같은 이제 내용인데요. 저희가 25개 읍면동에 올해 이제 공연이나 그런 행사를 했던 그 좀 통계를 보니 몇몇 개 그 읍면동에는 이게 반복해서 주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런 공연 행사가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읍면동은 한 번도 공연이 안 된 그런 읍면동도 있다라는 좀 착안을 해서 저희가 이 버스킹 트럭이라고 이제 명명을 해가지고 그 찾아가는 이제 음악회 내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어떤 체험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임차비를 좀 했고요. 그래서 한 25번을 해서 저희가 임차비하고 거기 투입될 수 있는 이제 문화 공연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비까지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을 예산 심사 때 잘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아트 트럭을 임차를 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데 좀 더 깊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평택에서 직접 아트 트럭을 계획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지금 읍면동으로만 가신다고 한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을로 직접 들어가서 우리 그 주민들께서 문화 향유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곳으로 가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트 트럭을 임차해서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네, 고맙습니다. 그 장르별 제가 그 현황의 보조금을 좀 집행한 거를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저희가 장르별 많은 것 중에서도 문학이 너무 없어요. 문학.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면서 인문학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문학이 굉장히 홀대받고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문학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중에 우리 문화예술의 총 예산 중에서 문학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혹시 계획은 세운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문학 그 단체가 저희 그 예총에 그 문학 그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300만 원 예산 지원을 해드려서 한 5번 정도 시 낭송회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화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또 아마 그 대표님께서 저희가 상향을 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300만 원 예산 반영해서 일단 지원을 해드린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예총에 그 문학에 대한 문인의 협회가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평택 문학인이 예총에 전부 다 등록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의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각지대의 문학인들, 시인들, 소설가들 그 외에 많은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러한 실태 조사도 필요한데 혹시 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예, 위원님, 그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그 예총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는 저희가 드리는 이제 지원금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공모 사업에도 그 문학 부분에 본인들께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인 분들이 아니면 이제 그쪽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런 제도를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이런 분들을 지금 정확하게 통계를 낸 숫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체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런 공모를 통해서 저희하고 접촉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카운팅이 되는데 저희랑 이제 접촉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제 통계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좀 하고자 거기에 이제 이런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실태를 좀 조사하는 그런 용역 내용을 좀 집어넣어서 각 분야에 계시는 그리고 저희가 아직 이제 저희하고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통계 수치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분들까지도 한번 조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 많은 작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학인들은 특별히 보니까는요, 굉장히 자존감이 강해요. 그래서 공모 사업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에 잘 내지를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방안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의 자존감을 예설하기보다는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인문학적인 것에 굉장히 우리 평택시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은 기존의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거에 대한 방안책을 수립을 하셔서 얼마나 되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역을 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한다면 더욱더 문학이 우리 평택시의 확장됨으로 인해서 문화예술 쪽에 더욱더 활발하게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제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 하시고 난 다음에 또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나신 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질의를 끝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끝나신 네, 거예요? 지금은 네, 예, 일단 잠시 이 좀 질의로 쉬었다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거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순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이거 체육시설과의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파크 골프장이 평택에 한 군데 있잖아요. 남부에. 혹시 파크 골프장은 1년 연간 이용하는 인원수가 얼마 정도나 되나요? 파크 골프장. 체육진흥과 하시는 거죠? 여기 맨 앞에 있어. 그러면 체육시설과. 이거 체육- 나중에 할까요? 그거 앞에 거 다른 거 있으면 네. 먼저 하시고 연계돼서 좀 하려고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연계돼서 앞에 한미국제교육과하고 문화예술과 예. 네, 그 앞에 거부터. 제가 집행현황 6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 친선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다가 올해 많이 활성화돼 갖고 좋은 산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집행 내역을 보면 뒤에 보면은 내역은 간단하게 있는데 세부 내역 수가 좀 없는 것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 중에 제가 한미 어울림 축제하고 한미 친선 축제를 다녀왔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미 친선 축제를 가니까 참여 인원도 엄청 많고 질서도 참 정연하게 잘 하고 짜임새나 이 기획이 엄청 잘 된 것 같은데 본의원도 이 행사에 참석하고 엄청 좋았거든요. 5만여 명이 모인 행사의 안전이나 이런 것도 좀 잘 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는 부대 개방이 올해는 안 됐죠? 올해도 같이 했습니다. 부대 개방도 같이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구나. 내년에도 부대 개방은 똑같이 하는 거죠? 예, 현재까지는 뭐 예, 그렇게 제가 진행함. 이 행사를 보니까 행사 사업비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잘 된 것 같았고 여기에 대한 거 제가 세분의역서 좀 하나 받아보고 싶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가수분들도 오시고 좀 행사가 엄청 잘 된 것 같아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127페이지 역사문화재 쪽에서 관내 비지정 문화재 전수조사를 10월 30일까지 했는데 이제 55개로 조사되어 갖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지정 문화재가 그거보다도 좀 더 많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비지정 문화재 심사 결과에서 문화재가 400개 이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지정 문화재 점수는 55개로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점수가 있어갖고 그렇게 확정이 된 건가요? 네, 의원님, 그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용역 말씀하신 지정 문화재 전수 용역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 그 문화재를 조사를 해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014년도에 평택문화원에서 저희 비지정 문화재를 이제 조사했던 용역 결과가 55건이었던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기초로 하고 다른 이제 경로를 통해서 다른 문헌이라든지 고증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 422건 정도가 저희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번 달 말경에 저희가 이제 중간 보고회를 하고 12월 말경쯤에 이제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최종 보고회를 하면서 그 저희가 그 가치라든지 그걸 따져서 등급을 한 5가지로 지금 분류를 할 예정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그때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지정 문화재 그 저번에 보니까 지적사항에 보니까 뭐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422개가 나왔다. 그럼 그거 모든 것에 안내판이나 이런 그거를 다 설치를 해놓은 건가요? 저희가 그 5등급으로 아까 나눈다고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A, B, C 이제 D, 2급까지 해서 뭐 중요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나 등록이 가능한 문화재인지를 같이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 문화재 위주로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이제 후속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422개를 하자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 또 중요도라든지 또 주변 그 시민들께서 좀 원하시는 순서대로 좀 저희가 순서를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 용역은 다 끝나신 거죠? 추가로 12월 말까지로 12월 연장, 워낙 연장으로. 이제 양이 많았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12월 말까지로 좀 용역 기간을 좀 연장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미국제교류과 좀 볼게요. 우리 김명숙 의원님께서 아까 초반에 그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심도 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될 수도 있고 빠진 거 몇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역사 우리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에는 애착심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요거 같이 좀 하시다가 교육을 가셨는데 우리 이관우 위원님도 함께 그 한미 역사문화연구회를 저하고 19년도 20년도 함께 진행을 해서 애착이 항상 가고 현안이 올라오면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동안에 70년 이상 묻혀있던 거를 지역에서 하나하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낸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고 여러 그 주민이나 기관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에 하기 전에도 사실상 재단이나 우리 관련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였고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이걸 새롭게 좀 다뤄보자 해서 1년 동안 했던 분야이기도 해서 관심이 좀 많았었습니다. 보면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3단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운영 조례도 제정이 됐고, 이제 지금 추진하면서 이제 여기 조례 운영 조례에 보면은 전담 인력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조례? 그냥 들으셔도 아실 거예요. 예, 전담 인력이 있는데 우리 그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전담 인력이 무슨 일을 하냐면 지속적이라는 게 지속적 조사 발굴, 전자적 관리 체계, 공개 또는 활용 지원, 또 역사 구축 활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아마 이것도 같이 하고 전담 인력도 조직이 돼 있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미진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시민 봉사가도 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유상은 없습니다. 좀 조례가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과의 인력이나 조직 갖고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아까 중복되는 뭐 문화예술과나 총무과에 중복되는 과도 있어서 중복되는 것 때문에 업무에 좀 차질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전담 인력도 좀 배치를 해야 되고 좀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는 그 기록물이 2,800여 점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전체는 한 6,000점 이상 받으셨죠, 과장님? 전체는 한 8,000여 점이 되는데요. 정리를 이제 다 하고 그래도 이제 자료다운 자료를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해 보니까 한 2,800여 점이 나온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500 금년도에 한 게 이제 511점 하고 해서 한 3,300여 점 됩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현장 답사를 갈 때는 이걸 좀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4월달에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지금 수장고는 어디에 돼 있는 거죠? 지금 교류 재단 안에 있습니다. 팽성이요. 그 뭐 수도 조절이나 이런 거 좀 예민한 물품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해서 확인해서. 예, 지금 보관 중입니다. 이제 박물관 이야기는 박물관 26년도에 준공이 될 것 같은데 그 기간까지는 아직도 4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거의 어떤 기획이나 완벽하게 이제 그 과정이 다 끝나야 여기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게 되는데 이게 박물관에만 사실 수장에서는 아니 되거든요. 이게 아카이빙이라는 게 이제 지역 박물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서 교육이나 관광 콘텐츠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이게 관광화가 또 안 되면 안 돼요. 교육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관광 상품이 돼야 되거든요. 좀 넓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이거 저 자료 수집에만 좀 열정을 올리고 계신데 사실상 좀 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다 관련 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를 추진하면서 다 이거 3단계까지 다 끝난 겁니까? 계획은? 아카이브 구축은 다 끝난 거예요? 예, 거의 다 끝났다고 다 끝났어요?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명수 의원님께서 프로테이지를 뭐 몇 점까지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무한하다. 이거는 이거 국가에서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물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들어가고 또 예산도 적극적으로 좀 투입을 해야 이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뭐 한 2억 5천 예산 정도 지금까지 요거 들어간 겁니까? 예, 예. 2억 4천 정도. 좀 넓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한 행사에 하루 행사가 어떤 건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뭐 여기에 그 소프트웨어 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데도 사실상 우리 최승화 국장님께서 많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잘 진행을 되온 상황이었고 국장님께서도 아마 여기에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야 되겠지만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예산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줄이는 것도 우리의 뭐 시민의 세금을 줄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만은 필요한 부분에 정확하게 예산이 쓰여야 되는 것도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예산이 충원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차별로 해가지고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아마 20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거라고 보고 한 3년 동안에 2억 5천의 예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과감한 예산력과 또 행정력과 또 주변의 도움이 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된다. 전담 인력 없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죠? 없습니다. 예, 이 조례대로 저 실행이 안 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조례대로 사실상 하기 어려움이 좀 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봤을 때는 아직도 3년, 4년 남았으니까 좀 넓은 의미에서 좀 정확하게 행정력을 좀 발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계속 내년도에도 계속 우리 업무 보고에 계속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린 게 지적사항은 아니에요. 지적사항은 아니고 보완해야 될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가장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상당히 많이 있고 여기에 회의 내용이나 이런 거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구술 자료 확보해야 된다. 연구자 채용해야 된다. 생활사 민간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뭐 과감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방면에 기록물을 수집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좋은 내용들 그 여기 그 위원회에서 좋은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는데 회의로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이제 말로 끝나는 게 가장 업무 태만이죠. 업무 태만. 분명히 지적사항은 분명히 실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 더 우리 한미 우호 증진 사업 우리 또 앞서 저 의원님들께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중점된 사업들이 15개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재단하고 같이 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죠? 거의.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단에 위탁을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끝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관리 감독이라고 예, 아니 관리 감독은 당연히 하시는 거고 가시면 현장에 나와서 하루 종일 고생하시잖아요. 거기에 많이 느끼시는 것도 많고 저희들보다도 사실상 더 많이 다니시고 더 느끼는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게 뭔가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는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15개 사업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한미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한미 우우 증진 사업이에요. 지역의 주변에 상권 활성화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한미 우우가 1번입니다. 한자만 아니고 미자도 아니에요. 한미 우우라고 같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던지고 재단에 알아서 모든 기획 행정 모든 거 내던지고 우린 관리 감독만 잘한다? 근데 관리 감독이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지적을 해본다면은 행사가 입찰을 해서 행사업체에 맡겼을 때 흥과 망이 결정이 돼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입찰을 해서 어떤 기획사가 전문성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걸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분들을 잘 선별을 해서 예산을 지정하다 보면 졸속 행사가 되거든요. 이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행사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도 해당이 되고 아마 전부서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재단 위탁권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봐야 되겠다. 제 의지입니다. 제가 우리 복한위에 있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 또한 마찬가지 계속 지적을 할 겁니다. 행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행정감사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문제점이 있는 거는 그때그때 간담회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수시로 해서 지적사항 이게 바로 시정 조치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좀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오후에 저희 질의는 계속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식사하시고 하실까요? 시간이 12시부터 식사하시고 하니까 자,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